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박미라입니다. 지난주 코스피는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며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8거래 연속 이어진 외국인의 순매수 덕에 2,000포인트를 터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고점에 대한 부담감도 만만치 않았지요. 지수는 이틀째 2,000선 넘기지 못하고 지난 금요일 약세로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 시장은 변동성 장세가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잠재 실적이 오는 화요일 발표되는 가운데 4월 옵션 만기 그리고 2주일 신임 한송지선 금통위도 예정돼 있죠. 금리 결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이틀째 하락했습니다. 고용지표가 기대는 몸섰지만 꾸준히 개선세를 확인하기도 했는데요. 단 기술주와 바이오주를 대거 급락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2개월 내 최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개장 앞둔 국내 증시 나스닥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출발 상황 잠시 후에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주요 코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넘버원에게 듣는다. 오늘 순서는 미국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일본 니케이 지수는 2주째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15,000엔을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그 안에는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도 했었죠. 자, 오늘부터 내일까지 BOJ 금융정책회의가 열리는데 추가 금융 완화책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 그 금융정책 결정회의는 구두 코멘트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5, 6월 달쯤에서 추가 금융 완화 쪽에 그 무게가 지금 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번 회의는 소비세 인상 뒤에 그 7일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여기에 따른 그 경제라든지 물가 문제를 꼼꼼하게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일본 은행의 그 단기 경제 관측 조사에서 보듯이 향후 일본 경제에 대한 전망이 좀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또한 그 재정 지출 101조엔에 대해서 세수가 약 50조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정 적자가 커진 상황에서 무턱대고 계속 재정 지출을 늘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금융 완화 카드는 다시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 일본은 2016년도까지 국채 발행을 좀 늘린다든지 통화공급량을 다시 2배로 늘리는 정책안이 아무래도 6월달 전후에서는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자, 일단 외환 시장에서 엔화가 다시 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일시적으로 104엔대를 찍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엔화 약세 속도가 붙게 된 배경은 어떤 게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네,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미일 간의 금리 차가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엔화는 그 104엔대까지 추락을 했는데요. 수급 측면에서 보면은 3월 말 결산을 위해서 자회사들이 그 본국에 있는 그 일본 그 모기업에 배당 원금을 갖고 오는 그 리패트리에이션이 좀 끝나면서 엔 매수 압력이 좀 약해진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부터는 외환시장에서 엔 하락세가 좀 멈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는 화요일날 발표되는 2월달 경상수지가 5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여지고요. 3분기부터는 무역수지도 좀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엔 하락세가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소한 5, 6월달 전후에서는 아무래도 엔화 상승 압력이 좀 강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번 주에는 엔화 약세 속도가 조금 더 느려지겠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소비세 인상 이후 발표되는 일본의 지표 가운데 단칸 지수로 눈여겨보자라고 하셨죠. 예상치는 밑돌았지만 5분기 연속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6월 예측치가 좀 크게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더라고요. 일본 경기 회복에 경고등이 켜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은 2분기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더라도 3분기부터는 경기 회복 시나리오를 갖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 노란불이 좀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뭐 자동차라든지 백색 가전 같은 경우에는 사용 연수가 10년 정도가 되기 때문에 미리 소비가 앞당겼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소비 급락 가능성이 있고요. 이 때문에 철강이나 화학, 비철금속 그리고 금속 같은 소재 업종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요까지 부진하면서 생산 조정에 들어가는 그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소비 감소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매업체라든지 비제조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비가 4분기까지 악화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우려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소비세 인상이 GDP를 6조 엔 정도 끌어내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 정부가 어떤 경기 부양 효과를 내느냐가 아무래도 일본 그 경제의 회복을 좀 방향을 좀 결정짓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소비세 인상에 따른 조세 저항이 적은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추가적인 인상은 언제쯤 단행될지도 그 전망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본인들이 소비세 인상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난리가 나겠지만 일본인들 같은 경우는 조용한데요. 아무래도 소비세 인상으로 늘어난 5조 엔의 그 세수 중에서 기초연금을 쓴다든지 그리고 사회보장비 그리고 유아 지원비 쪽으로 대부분을 쓰기 때문에 오히려 혜택이 그 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측면에서는 반대가 좀 적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간 경제 예측기관들은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4%를 넘게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이 때문에 소비세율이 내년 10월에 10% 인상되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아베 총리가 연말까지 경제 상황을 충분히 살펴본 뒤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경제 성장이 좀 부진해질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소비세 증세 관련 부칙 18조 증세 조건이라고 있는데요. 총리가 세율 인상을 보류할 수 있다고 한 조항 때문에 앞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중국 쪽 이슈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중국 정부가 미니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미미했죠. 오히려 실망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미 예상했던 철도 투자 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부양책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까요? 네, 그 갑작스럽게 수요일날 밤에 미니 경기 부양책이 발표가 됐는데요.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철도 건설이 지난해보다는 조금 더 늘린 6,600km 정도로 확대시켰고요. 또 슬럼화된 오랜 주택의 재건축이라든지 그리고 중세 영세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절반으로 좀 감세하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중국인들은 여기에 따라서 3륜 구동 경제 정책이라고 했는데요. 그 중국 정부가 구체적인 경기 부양 규모는 밝히지는 않았지만 상하이 증권부에 따르면 한 170조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전과 같이 경기 부양 효과는 크게 없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이는 그 10년 전만 하더라도 1만 원을 투자하면 GDP 상승 효과가 7,000원에서 8,000원 정도 상당히 높았지만 지금은 1,700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주로 투자하는 환경이라든지 서비스 산업은 중국의 그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부동산이나 기업 설비가 한 60% 차지하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한 16에서 20% 차지하는데 이 16에서 20% 차지하는 비중에 집중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 효과는 좀 작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다음 주 16일이면 중국의 1분기도 성장률 지표가 발표되는데 정부 목표치였던 7.5%를 방어할지 여부가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네, 이번에 1분기 GDP 성장률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투자 주도의 그 미니 경기 부양책을 내놨다는 점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1분기 GDP 성장률은 7.3%까지 하락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하지만 조금 그 다행스러운 점은 3월달 이후부터 전력 발전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철도 화물 수송량뿐만 아니라 원유 가공량도 생산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3월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보다는 한 0.2%포인트 정도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고정자산 투자는 정부의 여러 가지
그 규제책 완화에 따라서 0.6%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소매 판매도 0.2%포인트 정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증시에도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을 좀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은데요. 하지만 이런 그 경기 회복 속도는 아무래도 예전과 같은 V자형이 아니라 영나이키형과 같은 그런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낙관하실 필요는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많은 경제 예측 기관들이 중국의 성장률이 1분기보다는 2분기 조금 더 악화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던데요. 2분기 경기 회복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의견이 궁금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골드만삭스는 중국 경제 좀 강세론이 펼쳐서 주목을 받았더라고요. 그 근거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도 의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중국의 그 경기 선행 지표들은 하나둘씩 지금 돌고 있는데요. PMI 지수 중에 그 생산, 경영, 활동 예상 지수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3개월 이내 기업인들이 생각하는 경영, 활동 낙관도를 조사하는 자료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전월보다는 0.9%포인트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이는 기업들의 재고 조정이 종료됨에 따라서 생산은 늘려가는 모습이 뚜렷했고요. 또한 그 완성품 재고 지수 같은 경우에도 0.5%포인트 상승했는데요. 이는 기업들이 경기 회복에 대비하기 위해서 재고를 지금 쌓고 있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그 주요 그 수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신규 수출 주문 지수 같은 경우는 1.9%나 높게 상승을 했는데요. 이는 그 4월 달 이후부터는 무역 회복세가 뚜렷해질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4월 달부터는 좀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SOC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 친환경과 관련된 수요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대중국 수출도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뭐 세계 그 경제 예측 기관들이 예전보다는 조금 밝은 전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의 GDP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1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경기와 관련된 부양책이 계속 발표된다면 2분기부터는 차츰 회복되는 그 모습을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중국 증시는 청명절 연휴로 하루 휴장하게 되는데요. 이번 주 주목해 볼 만한 중국 경제 지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물가 지표하고 수출입 지표가 발표되는데요. 물가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계절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조금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 3월 달에 물가가 좀 낮았던 기저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소비자 물가 지수는 2.5% 전후로 2월보다는 0.5%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그 생산자 물가 지수는 마이너스 2.2% 전후로 25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경기 하락에 따른 수요 부진뿐만 아니라 공급 과잉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2분기 중에는 금리 인하라든지 지준율 인하는 좀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또 무역 수지 같은 경우에는 9억 달러 이제 적자로 그 흑자가 예상이 되는데요. 2월 달에 적자를 기록한 거에서 이제 흑자로 전환하고요. 뭐 수출도 아무래도 3월 달에 그는 조금 올라간 2.4% 전후로 좀 상승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수입은 4%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그 앞으로는 그 통계 수치보다는 실질 수출이 좀 조금씩 회복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4월부터는 수출 회복세가 좀 뚜렷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도 일본과 중국 경제에 대한 자세한 분석 들어봤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초가를 통해서 오늘장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자, 먼저 지난 금요일 추천 종목이었죠. 동호 좀 아쉽게도 매수가를 내주면서 약세로 마감하기도 했는데 먼저 AS부터 부탁드릴게요. 계속 홀딩 해봐도 괜찮을까요? 예, 맞습니다. 홀딩 하시면 되고요. 동호, 맞죠. 친근한 이름인데, 맞죠. 이게 대신 우리에게 조금 손실을 지금 안기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한 1% 정도 빠져 있는 상태인데, 동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추가적인 홀딩을 좀 하시길 바랄게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기업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기업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꾸준히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대신 우리가 매수 타이밍 자체를 저는 어느 정도 여기에서 바닥권이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거라고 봤었는데 한 번 더 내려오면서 현재 이 자리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럼 이 자리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지지받고 난 다음에 저는 오늘 반등이 조금 나오지 않겠나. 그래서 덜 묘한 매수 타이밍은 오늘도 괜찮은 매수 타이밍이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눈의 동으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어차피 추세적인 흐름 자체는 하단에 이 4,100원을 내려와야 됩니다. 대신 지금 우리가 들어갔던 구간은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1일 단타 물량으로고 우리가 조금 더 해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 닭고기 관련으로 해서 가격적인 부분 다시 한번 더 인상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AI가 끝나가는 단계 그리고 올림픽 등 이벤트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홀딩하는 관점으로 기업의 가치를 바라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단을 지지하면서 일단 조금 더 홀딩해도 괜찮은 구간이다라는 자세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 궁금한데요. 일단 시장 분위기가 좀 좋지 않습니다. 어떤 종목 공략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미국 증시가 많이 빠졌죠. 그래서 암울하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정수영지를 하는 이유가 또 되겠죠.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오늘도 우리는 달린다. 그래서 5달 패밀리. 오늘은 KG 모빌리언스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KG 모빌리언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모바일 쇼핑에 대한 절대 강자입니다. 절대 강자고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지금은 휴대폰 실무 경제가 매출액에 대한 성장세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매수 매력 포인트 첫 번째로 조금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내용이었을 겁니다. 맞죠? KG 모빌리언스, 모바일 결제 수단이잖아 라고 알고 계실 건데요. 여기에 제가 한 가지 매력 포인트를 더 말씀을 드리면, 자, 금융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요. 최근 들어서 본인 인증 강화 부분이 기술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 번 동안 본인 인증을 또 거쳐야 되고, 심지어 은행의 계좌이체 정도도 전화를 다시 한 번 더 통화를 해야지만 계좌이체가 됩니다. 그만큼 개인에 대한 본인 인증 강화 정책이 너무나 힘들어졌구나라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KG 모빌리언스는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본인 인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증이 강화될수록 KG 모빌리언스는 좀 더 베네핏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게 조금 보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자, 차트 분석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앞서 있던 여기 첫 번째 네모 박스 칸을 한번 보시면, 자, 윗꼬리가 상당 부분 강하게 형성이 됐습니다. 맞죠? 그만큼 뚫기 어려운 자리까지 한 번만에 올라왔다. 그렇게 조금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러면서 거래량 자체도 상당 부분 크게 나왔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물량이 매수 물량인지 매도 물량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나왔던 여기 이 구간을 또 같이 보시면 다시 한 번 더 거래량을 크게 올리면서 닫아주는 형국, 닫아주는 음봉을 나왔거든요. 앞서 있던 물량 자체가 잔존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 자체는 단단한 지지권으로 형성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제가 볼 때 오늘 KG 모빌리언스는 이 추세대로 좀 더 올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희망 스토리는 바로 이런 양봉이 형성되는 거겠죠. 그런 모습으로 변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아니면 정 빠지더라도 지금 자리에서는 11선 이 부분에서는 지지가 나올 확률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G 모빌리언스 현재 분위기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 자체, 소비에 대한 분위기는 계절을 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오늘 적극적인 매수세로 KG 모빌리언스 꼭 쟁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매수가는요, 시초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플러스 3% 오늘 목표를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손절가는 16,700원으로 항상 손절은 짧게 대신 이익은 극대화시키는 전략, 오늘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었죠. KG 모빌리언스 오늘 시초가에서 공략해보자라는 말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장 출발 상황 분석 도와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그리고 메리츠 종금증권 압구정 지점의 김근호 연구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모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가 이틀째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좀 투자 심리가 조금은 위축된 아침이 아닐까 싶은데요. 유창희 대표님, 오늘 출발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오늘 코스피 소폭 약세 출발하려고 있는데, 그래도 뭐 미국 증시가 하락했던 폭에 대비해서는 뭐 선방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은 뭐 일단 좀 장이 열려봐야 알겠지만 지금 일단 1986포인트에서 형성이 되려고 있고요. 1980포인트에 대한 강한 지지력이 이번 주에 좀 테스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좀 관심 있게 보시고, 1980포인트가 왜 중요하냐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자리가 120있던 자리고요. 1차, 한 1920포인트대에서 올라오고 나서 1차 가격 추종을 주고, 반등을 준다라면은, 보다 높은 지수를 향해 갈 수 있는 길목에 놓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뭐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1980포인트가 지켜지는지, 아니면 이번 주에 1980포인트 잘 지켜지면서 반등에 성공한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옵션 만기에 대한 부담감은 있습니다만은 좀 지켜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는 거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지난주에 좀 강세를 띄고 나서 좀 이틀 정도 숨고르기 장세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틀 동안에 540포인트대에서 560포인트대에 올라왔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야가 갈 수 있다. 다만 지난 주말에 나스닥 중심 기술주가 좀 급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중소형주가 오늘 좀 약세를 좀 더 뛸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코스닥도 예상 지수가 2포인트 하락한 558포인트에 형성되고 있다는 거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중소형주 투자하시는 분들 변동성을 좀 체크하자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시장을 대응할 때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또 시장도 약간 약세로 되면서 해외 증시가 미국 증시가 마감됐기 때문에 외국인들 선물 수급 동향 좀 체크를 하시면서 오전장, 오후장까지 해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옵션 만기에 대한 부담감 있지만 코스피 1980선 지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것이다라는 설명 들어봤죠. 자, 이어서 강세 예상 업종도 살펴보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뭐 전거래일 거니까 뭐 지난주 금요일이죠. 일단 매수 상위들을 좀 말씀드리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뭐 기아차, SK 하이닉스, LG전자, 그리고 현대차, 신한지주, 삼성전자, 한국전력, LG화학, 그다음에 LG 이노텍, 롯데쇼핑 이런 종목들을 좀 샀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LG 디스플레이, SK 텔레콤, LG 전자, 그리고 네이버, LG, 삼성 SDI, LS, 두산 인프라코, 삼성물산 이런 종목들을 좀 샀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교집합을 좀 따지면 일단 IT들을 좀 전체적으로 좀 샀는데, 일단 그거는 전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좀 미국 시장이 많이 빠졌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 또 기술주들과 바이오주들이 낙폭을 강화했기 때문에 이런 영향력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금 내수 위주의, 그러니까 내수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을 좀 찾아보면,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 전기, 유틸리티 이쪽을 좀 샀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 내수, 그리고 통신주 이런 종목들 좀 샀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코스피 기준으로 일단은 내수와 관련된 소비주들 이런 종목들이 일단 오늘은 좀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역시 유틸리티니까 전기가스업 정도 오늘은 좀 견조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좀 견조한 조정을 받았고,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도 좀 낙폭이 과대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좀 방어할 수 있는 업종이라는 성격도 좀 취지가 맞기 때문에 전기가스와 내수 소비가 오늘은 조금 견고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뭐 외국인이 꾸준하게 사고 있는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도 크게 뭐 빠지지는 않겠지만 최근에 좀 이 엔화 부분, 그리고 많이 올라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쉬어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4월 7일 월요일 일장 개장을 했습니다. 날씨만큼이나 시야에서도 좀 꽃샘 추위가 느껴지는 아침인데요. 코스피 추가 하락은 피할 수 없겠죠. 유 대표님, 오늘 코스피 출발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코스피 출발상 이제 소폭 약세를 출발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네. 코스피 시장을 보신다면은 3.3포인트가 하락을 해가지고 1984포인트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다는 걸 좀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도 뭐 생각했던 것보다는 뭐 덜 빠졌다라는 거 여전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네. 수급의 변화에 따라서 낙폭이 좀 축소가 되면서 상승 전환될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뭐 지난주 고점 대비해서 어쨌든 1% 정도 먼저 선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 점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하락을 보이면서 0.5% 정도 하락해서 557.53포인트에서 주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지난 수요일에 종가를 지켜지는지 조금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수요일에 양봉의 3분의 1, 한 550, 한 5포인트에서 556포인트 정도까지 지지력 테스트를 좀 할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기 바라겠고요. 환율 외환 같은 경우는 소폭 움직임이 발생하면서 1,050원 초반에서 형성되고 있는데 일단은 이번 주에 1,050원대가 이탈하는지 여부를 좀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번 주에 1,050원 이탈한다면은 환율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작용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체크를 하시면서 같이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뭐 1,050원 지켜줄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선물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보셔야 될 부분들은 미결제 약속 동향을 좀 지켜보시죠. 그러면서 베이시스 동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오전장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일본 증시 출발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주간 기준을 봤을 때 2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기도 했는데요. 일단 오늘 니케이 지수가 좀 큰 폭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1.2%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14,880엔으로 오늘 거래를 시작을 했다는 점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출발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0.9% 비교적 강한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가가 139만 3천원대 기록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현대차가 좀 약하죠. 0.2%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는 아침입니다. 반대로 현대모비스가 1% 이상 강한 출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32만 원 주가를 회복한 모습이고요. 반대로 SK하이닉스가 1.4% 좀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네이버가 약합니다. 2.9%, 3% 이상 강하게 밀리고 있죠. 역시 간반 페이스북 여파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역시 급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우선주도 함께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죠. 반대로 기아차는 0.3% 약보합권에서 오늘 장 시작을 했고요. 한국전력이 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는 가운데 신한지주가 0.2%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0.5% 강보합권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LG화학이 0.76%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장주 셀트리온 제외하고 모두 좀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 아침인데요. 셀트리온 0.3%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가 1.4% 좀 큰 폭의 하락세 보여주면서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서울 반도체도 약보합권 출발이고요. CJ 오쇼핑부터 CJ ENM, CJ 홈쇼핑까지 모두 다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악구종으로 나가보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 업종이 지금 가장 크게 좀 오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강 금속, 그 다음에 제조, 그리고 보험, 그 다음에 이제 전기가스 업종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업종은 대부분이나 이제 파란불이 좀 들어와 있고요. 일단 IT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좀 견조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그래도 좀 주가가 견조하게 좀 받쳐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뭐 내일 또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 발표, 잠정 실적 발표가 있겠지만 일단 이 부분을 좀 앞두고는 아직까지는 좀 눈치보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철강금속 같은 경우에 최근에 중국 쪽의 이슈와 맞물렸고 전체적으로 좀 치킨 게임이 마무리된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견조했는데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전기가스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속적으로 좀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성격적으로 오늘 좀 방어에 대한 의지들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정보기기 그리고 금융, 섬유, 의류, 컴퓨터 서비스, 통신장비, 통신 서비스, 소프트웨어 이런 순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또 인터넷 업종까지 좀 올라오고 있네요.
일단 통신 장비나 이 통신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사물 인터넷 관련된 테마 종목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 정보기기 쪽, 이쪽은 이 3D 프린터나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이런 바이오 스마트 같은 스마트 카드 관련된 종목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터넷 업종이 또 오늘 다음을 필두로 해서 좀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 또 미국 시장하고는 좀 다르게 움직이고는 있는데, 일단 아직까지 장 초반이기 때문에 속단하기엔 좀 이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텀을 좀 두시고 오늘 업종별로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수급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장 초반이긴 하지만 개인의 매수세가 소폭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 또한 선형을 모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유창 대표님, 현재 수급 동향 어떻습니까? 네, 수급도는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개인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외국인들도 선물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소, 코스닥 모두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프로그램 쪽에서 비차익을 통해서 263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의외로 매수가 좀 더 기존의 추세대로 한 1,000억대까지 혹은 그 이상도 유입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가 낙폭을 키우기보다는 낙폭을 좀 축소하면서 마감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업종별로 보신다면 아까 삼성전자 말씀하셨지만은 전기전자 쪽으로 중심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운송장비, 화학 쪽도 좀 매수가 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제약 쪽 외에는 좀 큰 매수는 아직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외환 시장 출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 이 달러가 전 통화 대비 약세를 보이게 됐는데 오늘 출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2원 20전이 하락한 1,051원 3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1,050원 60전까지 추가 하락했습니다만 반등하면서 개장가보다 높은 수준인 1,052원 20전에 이 시각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발표된 미국의 3월 고용지표가 예상과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견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외환시장에서의 반응은 달러와 약세로 나타났고요. 그 영향이 오늘 서울 외환시장의 하락 출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3월 고용지표는 발표 이전부터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은 20만 명, 실업률은 6.6% 수준으로 호조가 예상되어 왔고요.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주목했던 포인트는 과연 이번 달의 결과가 미 연준의 내년 상반기에 금리를 인상할 정도로 강한 호조를 보이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비농업부문 신규 고용은 19만 2천 명 증가로 나타났고요. 지난 1월과 2월 모두 상향 조정되면서 견고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견고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지 못했던 것은 여전히 금리를 인상할 정도로 노동시장의 상태가 양호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었고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미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이 보합권에 머물렀다는 것인데요. 시간당 임금 상승률을 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꾸준히 상승했습니다만 3월에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여지가 크지 않다는 점이 달러와의 상승의 발목을 붙잡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옐런 미 연준 의장이 취임 이후 한 연설에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고용과 물가가 모두 미 연준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언급한 점을 시장이 인식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과거의 월간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시장의 반응들을 고려해 볼 때 이번 달의 고용지표 발표 이후의 시장 반응은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달러가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은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고요. 지난 주말 미국의 기술주 부진으로 뉴욕 증시가 하락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영향이 코스피 지수에 미칠 경우 달러와의 하락세 역시 제한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긴 했습니다만 약화된 정도가 2015년 4월에서 2015년 6월로 약 2개월 정도 늦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달러가의 급격한 약세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당국 개입에 대한 경계감까지 다시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달러는 1,050원대 초반대에서 행보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목해야 할 변수는 두 가지 정도인데요. 하나는 이번 주 8일에 마감되는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서 소비세 인상을 상쇄할 만한 조치가 나오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엔화의 강세가 위험 통화들의 약세로 이어질 가능성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 주 수요일에 공개되는 미국의 3월 FOMC 의사록인데요. 이 내용 가운데 금리 인상과 관련된 내용이 담길 경우 달러화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 외환 시장 전망까지 분석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가 소폭이지만 상승 반전하면서 빨간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들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S오일이 신저가를 장 초반 잠시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울산 공장에서 원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현재 주가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좀 바닥이 어디인지 S오일 주가 흐름 전망을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은 한국전자인증인데요. 오늘 상한가에 들어와 있습니다. 3월 인터넷 관련주가 지난주 후반부터 오늘 장 초반까지 강세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상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주가 흐름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끝으로 한 종목 더 있습니다. 코스맥스인데요. 이 종목도 오늘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죠. 지주사 전환을 위해서 인적 분할 후 재상장하자마자 급등하고 있는데 향후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근호 연구원님 S오일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S오일 같은 경우 좀 말씀을 드리면 또 한 번의 어떤 원유 유출 사고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죠. 울산 공장의 원유 유출 때문에 오늘 또 장중에 신저가로 갔다 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 지난 4일에 S오일 울산 공장 원유 탱크에서 내부 기름을 섞어주는 장치인 이 믹서기 축이 이탈을 하면서 원유가 유출이 됐습니다. 사고 당시에 이 저장 탱크 안에는 약 57만 배럴의 원유가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향으로, 그의 여파로 인해서 오늘 좀 신저가를 갔다 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일단 기름 유출 사고, 일단 어떻게 마무리는 될지 역시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일단 빠르게 좀 대처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6일까지 4월 동안 13만 배럴 이상이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유출된 기름은 저장 탱크 주변에 설치된 차단벽, 이 다이크라고 하는데, 이 차단벽 안에 있고요. 공장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게 S오일 측 설명입니다. 그리고 일단 S오일 공장은 사고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가동 중에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또 실적에 대한 부진, 실적 부진 이런 부분들도 제시되는 현 상황에서 기름 유출 사고까지 좀 더해지면서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주가 수준, 이 부분이 제일 고민스러운 것 같고요. 모르겠어요. 일단 주가만 놓고 봤을 때도 지금이 끝이다, 하락의 끝이다, 이런 판단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에는 이 액티브엑스를 없는 공인인증서를 연내에 사용하게끔 하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좀 관련주들이 동반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6일 2014년 규제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를 하고요. 이 액티브엑스 없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발표를 공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 같은 경우에는 올 하반기 중에 공인인증서 시스템을 이 국제 웹 표준인 HTML5 기반으로 개발할 방침인데, 일단 액티브엑스가 없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함으로써 결국에는 이와 관련된 종목, 한국전자인증이 역시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인증 서비스 사업과 보안 서버 인증 서비스 사업,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의지를 가장 가까이서 좀 느낄 수 있는 회사가 아닐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투자자들한테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받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이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코스맥스인데, 코스맥스가 일단 오늘 재상장 그리고 거래 재개, 이 부분 때문에 오늘 급등을 했다가 지금 일단 윗꼬리를 달아주고 있는데, 이 코스맥스는 존속법인인 이 코스맥스 PTI, 그러니까 투자 사업을 하는 회사고요. 신설 법인인 코스맥스, 화장품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 코스맥스가 인적 분할돼서 오늘 재상장을 했고요. 일단 코스맥스 같은 경우 중국 화장품 시장 내에 어떤 선도적인 진입과 더불어서 글로벌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ODM, 일명 제조자 개발 생산이라고 하는 기업,
으로 고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는데요. 그러나 이 코스맥스 BTI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주가 조정이 예상된다. 그 이유가 핵심 자회사 코스맥스 바이오가 지난해 제천 신공장 이전에 따른 비용 지출로 인해서 수익성이 좀 부진하다. 이 부분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스맥스의 사실 가장 큰 어떤 주요는 화장품 사업 부분입니다. 그래서 코스맥스가 오늘 기대감을 받는 이유는 그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주가상으로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첫 재상장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려야겠지만 굉장히 좀 활발하다. 그리고 일단 좀 지난 후에 코스맥스의 어떤 주가가 어떻게 될지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일단 재상장 첫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판단을 하기는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지를 시켜드리고 오늘 재상장 첫날 기대감 때문에 너무 뇌동하셔서 적극적인 매수 가담 이 부분보다는 조금 시일을 지키면서 좀 신중하게 판단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돌발 종목들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이버가 이틀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같은 재료로 급락했지만 좀 낙폭을 줄이며 종가를 마감하기도 했는데요. 이 페이스북 악재가 언제까지 주가 좀 발목을 잡을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이 코오롱 그룹주인데 듀폰과 소정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에 주가는 지난 금요일 이후 이틀째 강한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격 매수 가능한지도 궁금하네요. 또 하나 오늘 방산주가 장 초반부터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북한의 무인기 위협이 심각한데 방산주 강세 좀 어떻게 살펴봐야 할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찬 대표님, 먼저 네이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이버가 오늘도 한 4%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네. 있습니다. 오늘은 또 하락폭도 조금 더 키우고 있는 모습을 띠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쪽에서 이제 SNS 관련된 나스닥, 기술주들이 좀 약세를 띄었죠. 특히 이제 SNS주들이 약간 거품 논란도 좀 있으면서 그런 우려감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좀 같이 흔들리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최근에 네이버 주가 보면은 100만원, 무리 없이 간다, 4억 명 돌파를 하고, 그 가입자가 계속 더 늘어나고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이렇게 평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주가가 2월 말에 좀 많이 올라왔었다. 급등세를 보였던 이유가 소프트뱅크 쪽으로, 일본의 소프트뱅크 쪽으로 인수에 대한 기대감을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뚜렷한 모멘텀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전에 주가 자체가 70만원대에서 정치 현상을 띠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M&A, 인수에 대한 그 모멘텀이 사라지는 가격대는 70만원 초반대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거 좀 체크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라인에 대한 성장성 상당히 강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라인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직까지는 일본인들이죠. 일본인이 라인에 대한 매출을 한 70,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 가입자가 속도가 늘어나고 있는 게 중국이라든지 동남아 쪽, 또 유럽 일부 쪽에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쪽 라인에 대한 매출이, 여러 나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거기에 좀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지 않고 긍정을 평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네이버가 엄밀히 따지면은 라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40만원대에서 80만원대까지 올라왔다는 것이죠. 거의 100% 정도 올라왔다는 얘기는 주가에 선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제부터 그때 당시에 올라왔던 이유들, 그 이유들이 이제부터는 실적에 정말로 부합시켜주는지 아니면 앞으로 그 개선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차례라는 거죠. 단순하게 가입자가 늘어난다라는 것만 가지고 주가가 올라오기에는 좀 제한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매출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른 국가로 확산되는지 여부가 좀 확인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의 약세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제한된 상승일 것이지 이것이 다시 단번에 100만원대까지 간다라고 보기보다는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네이버에 대해서는 그러한 전망을 좀 해드렸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고, 문제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겠죠.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떻게 대응하느냐. 시간과의 싸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88만원대, 80만원 후반대 매수하신 분들은 거의 한 10% 가까운 손실을 보고 계실 거고, 그리고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도 한 4, 5% 정도 손실을 보고 계실 텐데, 시간과의 싸움을 가지신다면은 충분히 매수가 때까지 갈 수 있다. 뭐 네이버가 뭐 50만원대까지 뭐 다른 뭐 과거의 이상한 종목처럼 뭐 급락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만은 시간은 좀 경과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성장성은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그 부분이 좀 이제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고 이제부터 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렇다면은 1분기 실적 발표를 전후로 해가지고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코롱 그룹주가 오늘도 조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코롱이 2%대, 코롱 인더가 한 7%대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 상승 탄력주가 좀 많이 둔화가 되고 있죠. 차익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데, 미국이 이제 지난주에 이제 소송 판기, 그래서 1심으로 다시 들려놨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난주에 상한가, 오늘은 좀 추가적인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이 이슈는 약간 단발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회사가 영업을 하는데 좀 개선이 되는 것 뿐이지, 이걸로 막 계속 가기 힘들다. 왜냐면 과거에 2011년도 9월 14일인가요? 배상 판결이 나왔을 때 주가 흐름을 보신다라면은, 뭐 그때 폭락해서 주가가 빠진 게 아니라 한번 하한가를 기록을 하고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고 나서 조금 진정되는 모습을 띄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등 자체도 거기에 맞춰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코롱이라든지 뭐 다른 업종군들이 하락을 한 것이 뭐 코롱이 뭐 주가가 많이 약했던 것이 뭐 회사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업황 자체가 조금 안 좋았기 때문에 빠졌던 거고, 최근에는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가, 매출, 코롱이 아웃도어 시장에서의 매출 시장이 뭐 한간은 노스페이스를 뭐 따라잡았다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됐던 부분들도 있었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데는 긍정적입니다만은 추가적으로 주가가 급등세로 가기에는 약간은 이제 차익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는 거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방산주들이 좀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죠. 무인 정찰기, 그것이 이제 추락한 것이 나오고, 그 사진, 그리고 그 기술력 같은 것들이 계속 이제 뉴스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최근에는 거기다가 뭐 소형 핵폭탄을 장착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죠. 근데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군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TV, 언론, 뉴스로 봤을 때 거기 나온 전문가님들이 말씀하신 걸 본다라면은 소형화 단계까지, 그러니까 소형화 시켜서 핵폭탄을 만들 기술은 아직 안 된다. 그거는 뭐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다만 어쨌든 무인 정찰기의 그 수준 자체가 뭐 한쪽에서는 조잡하다, 한쪽에서는 생각 외로 의외로 상당히 좋다. 그렇다면 뭐 핵폭탄은 아니지만 뭐 생화학 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타격은 가능하다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하고 있고, 또 최근에 또 이제 북한이 조금씩 무력 시위도 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방산주가 올라오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승 자체는 좀 제한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이슈가 됐을 때 잠깐 방산주들이 올라오고 그리고 나서 다시 주가가 제자리로 갔던 경우가 많고요. 전쟁 자체가 지금 뭐 박근혜 정부도 작년 같은 경우는 약간 강하게 강병 일변도로 좀 이끌어갔던 것을 좀 올해부터는 작년 후반부터는 약간 유화적인 제스처도 많이 취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나라하고 전면전을 할 가능성은 작년보다 확 떨어지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산주들 뭐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뭐 상승에 제한이 걸릴 가능성이 높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보신다라면 퍼스텍 같은 경우는 약간 차익 물량이 쏟아지고 있고요. 스페이커 같은 경우도 뭐 치고 나가기보다는 윗꼬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네이버가 5%까지도 좀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현대상선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110억 규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습니다. 운영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건데 10,000원 주가를 좀 지지할지, 주가 지지가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미디어플렉스가 오늘 갭 상승했습니다. 정부가 영화 산업에 대해서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 정책 수혜 전망에 상승세의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수닷컴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나흘째 급등세 보이고 있죠. 현재 윗골에 달렸는데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호 연구원님. 네, 일단 이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는 이 12 발행 이 부분도 이 부분이지만 또 12 발행 금리 이 문제도 또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일단 6일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대상선이 7일 KDB대우증권 등 5개, 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해서 112억 원 규모의 무보증 이건부 사모 시비를 발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대우증권, 삼성증권, 우투, 미래에셋, 현대증권이 각각 22억 4천만 원어치를 시비를 인수를 하는데, 일단 해당 시비는 내년 4월 7일부터 주당 1,656원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게 되고요. 근데 시비금리가 연 10.13%, 쿠폰 금리가 8.63%, 6개월 전에 발행한 시비보다 금리가 2배 이상 높습니다. 근데 금리라는 게 사실 크레딧의 반영 이 부분이 가장 큰데, 금리가 뭐 6개월 전보다 2배 발행 높아졌다라는 건 그만큼의 리스크가 커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금액도 금액적인 면 이런 부분도 겹쳐졌기 때문에 오늘 또 좀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일단은 이런 리스크 그리고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 좀 제거가 된 이후에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드리고요. 미디어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 수혜에 따른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좀 시장의 영향으로 좀 밀리는 모습인데, 정부가 영화산업 불공정 행위 개선 정책 이 부분을 밝혔습니다. 이 정부의 각별한 보살핌이 영화산업 자체에 굉장히 좀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뭐 밀어주기 관행이 시정이 되고 이 독립 영화사들의 기초 체력을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미디어플렉스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그 이유가 이 미디어플렉스 같은 경우에 대형 배급사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중 합작 펀드 지원을 받은 영화는 이 중국 영화로 인정을 받아서 규제 없이 중국 시장에 상영될 수 있기 때문에 미디어플렉스가 이런 기회를 좀 가질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뉴라고 하는 이 영화 제작 그 회사가 있는데 굉장히 좀 유명한 영화들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작은 영화들인데 변호인, 신세계 이런 영화들을 많이 했는데 그 뉴의 지분은 미디어플렉스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뉴가 상장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파스닷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정부의 보안 강화 정책에 따른 계속적인 고가 경신 이 부분.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보안 강화 정책은 아직까지는 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 뭐 기대감이 선반영이 됐고 이런 부분은 다 동감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 정부 보안 강화 이 부분의 테마는 뭐 비단 하루 이틀 일주일 이 정도로 해서 끝날 테마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돌발 종목들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코스닥에 있는 대형주인데 이 파라다이스가 1분기 실적 둔화될 거란 전망이 현재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미 증시가 급락하면서 타이거 나스닥 100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도 함께 분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 지지율이 1위를 기록하면서 관련주들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현대통신과 코엔텍들이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한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IB 월드와이드란 종목인데요. 소윤재 선수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손 선수가 해외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는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주가가 전 고점을 뚫고 있죠. 이들 종목들 분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유찬 대표님 먼저 파라다이스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파라다이스가 1분기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작용하면서 3%대 하락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제가 보기엔 성장성 여전히 살아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다만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본다라면은 3산의 모양이 연출되고 있죠.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좀 지켜봤을 때 한 3만
33,300원, 33,000원 이탈하게 되면은 31,000원대까지도 좀 하락할 수 있는 그 위치에 놓여 있다라는 걸 체크하시면서 성장성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뭐 일단 단기 수급이나 매물이 좀 흔들린다라면 약세를 버틸 수 있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아이비월드가 이제 소년제 선수 효과로 급등세를 띄고 있죠. 2,500원대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다만 추가적인 상승은 좀 제한이 될 수 있다. 매물대가 좀 몰리는 자리에 올라와 있다라는 것이죠. 2,500원이 돌파가 되게 되면은 그 이상 3,000원대까지의 악성 매물이 작년에 많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 돌파가 쉽지 않다라는 거.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2,600원 안착 여부 확인하고 접근하셔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지금 후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타이거 나스닥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나스닥 지수에 따라서 이것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가 어저께 급락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난 주말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빠지는 건 당연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은 나스닥 시장 자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시장을 봤을 때 이거는 뭐 우리나라하고 전혀 관계없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은 나스닥 종합 차트를 보신다라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의 흔들림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뭐 추세가 이탈한 건 아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한 4,100포인트 이탈하기 전까지는 좀 보유하시면다라면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끝으로 정몽준 의원 서울시 예비 후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새누리당 내에서 김한식 전 총리 대비해서 1위 예비 1등을 달리고 있고 또 어저께인가요? 뭐 그저께는 뭐 지금 서울 박원순 시장하고 그 경쟁을 했을 때 전체적인 그 표차는 1% 정도 차이가 나고 그리고 적극 투표 거기서 서울 여론조사할 때는 조금 앞섰다 얘기가 나오면서 뭐 현대통신, 코엔텍 등이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들 정보권들이 지금 정몽준 의원 때문에 올라오는 건 아니다. 회사 자체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올라오는 것이고 만약에 정몽준 의원 때문에 올라오는 것이라면은 주가는 선거 이후에는 좀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고 아직까지 선거는 2달이 남았기 때문에 선거 이슈에서는 좀 더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탄력도가 있다라 체크를 하실 때 좀 무리하게 뭐 추격 매수 하시기에는 조금 부담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정치 테마주 무리한 추격 매수는 자제해보자라는 말씀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출발 상황 분석 두 분과 함께했죠. 뉴스타익의 유창희 대표님, 메르츠 종금증권의 김근호 연구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 지수가 낙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도가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어떤지 함께 공개하겠습니다. 네, 먼저 최희승 차장입니다. 현금 비중 50%를 유지해보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보자라는 의견이었고요. 정영훈 팀장님, 고성장 모멘텀주, 특히 IT, 바이오주는 주의하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반대로 김혜란 연구원님, 어느 시즌에 돌입했다, 이익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은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이었고요. 김현경 팀장님은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끝으로 안상현대리, 주식 비중을 축소해보고 당분간 관망하자라는 의견 제시하셨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HMC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오늘도 숨고르기가 확연합니다. 특히 현금 비중 50% 유지하자라고 하셨는데 오늘 전략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오늘 전략 좀 말씀드리면서 그에 앞서서 지금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좀 하락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방송에서도 계속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좀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까지도 좀 끌어내리는데 한 몫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좀 돌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8일에 이제 알코아 그리고 11일에 JP 모건 체이스 뭐 금융기관들의 대부분의 실적들이 이제 줄줄이 발표가 될 텐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제고하는데 큰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국내 같은 경우로 들어와서 이제 전략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국내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실적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돌입을 하게 되는데
지금 예상되는 거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54조,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8조 4천억 정도로 그 지난 4분기에 영업이익 8조 3,100억보다는 좀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뭐 작년에 그 연말에 상여금 뭐 9천억 정도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은 좀 소폭 감소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난 연말부터 계속해서 좀 주가에 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선반영됐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 뭐 크게 뭐 추가적으로 하락할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어쨌든 삼성전자가 지켜주는 한 지수는 그렇게 큰 폭의 폭락은 지금 당장 나오긴 어렵다. 물론 삼성전자가 폭락한다 그러면 지수도 당연히 하락의 염두를 좀 둬야겠지만 일단 삼성전자 하나만 놓고 본다면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실적 시즌 본격적으로 돌입할 때 지금 IT 같은 경우에도 뭐 부품주들 좀 반등을 좀 모색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미 실적이 안 좋다라는 내용을 시장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주가에 다 반영돼서 현재는 바닥에서 좀 반등을 좀 모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미국 증시 조정 같은 경우에는 뭐 헤지펀드 영향이라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헤지펀드 물량 전체 헤지펀드 하루에 매도하는 거에 한 뭐 10%만 국내로 유입된다 그래도 사실 뭐 어마어마하게 이머징 마켓에서는 부각을 나타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머징 마켓 중에서도 유독 한국 증시가 좀 특히 이제 대형주들이 좀 발목을 잡히면서 상승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 선진국 증시의 뭐 소폭의 조정은 국내 증시에서는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자금의 흐름으로 봤을 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 지금 나오고 있는데 대형주들뿐만 아니라 개별주들도 이제 트레이딩 전략으로는 계속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달러 강세 더불어서 뭐 정유주들 4분기에 바닥 찍고 1분기부터 이제 실적 개선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정유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증권회사에서 발행하는 ELS의 기초자산들이 상당히 좀 많다 보니까 델타 해칭 물량으로 인해서 좀 의도치 않게 주가가 많이 생각보다 좀 이격이 과다하게 좀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바닥권에서는 한번 좀 매수를 해봐도 되는 그런 권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별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뭐 사물 인터넷 관련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개별주들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리움쿠첸이라던가 삼목에스폼, 금강공업, KG 모빌리언스, 루멘스, 삼천리 자전거 이와 같이 시장에서 그 시장이 빠지더라도 오늘 크게 하락하지 않는 종목들 위주로는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시장이 아직 방향성을 정확하게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금 비중 50% 이상 가져가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다시금 시장 방향성을 좀 좌우하겠다라는 분석 들어봤고요. 트레이딩 전략으로 임해보자라는 말씀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후장 역전을 노려보는 역전의 명수 시간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금일 조금 하락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 바로 토요일 날 강연회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강연회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미국장이 크게 하락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건전한 조정 구간이다. 그러면 우리 장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 장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는 우려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강하게 얘기 드렸죠. 하락에 제한이 있다. 결과적으로는 2년여 동안 우리는 박스권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 박스권에서 분명히 우리가 지금 미국과 디커플링으로 갔던 부분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대세 상승의 요건들을 만들어 놓고 지금 여기서 크게 하락을 시킬 수는 없다는 얘기까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금일 조금 하락은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약한 폭의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선물에서 지금 매도가 약간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크게 우려하실 정도의 단계는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보다는 자, 이때 차근차근 종목을 교체하시고 그 다음에 저가 매수의 기회를 삼고 그 다음에 관망하시는 자세, 즉 차근차근 모아가시는 전략이 맞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 얘기 꼭 좀 강조드리겠고요. 자,
이제 지난 종목들 좀 살펴보면서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물인터넷 여전히 강한 것 같습니다. 효성 ITX라든가 한국전자인증은 금일도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가하는 등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시장에 지금 가장 큰 모멘텀, 즉 대형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물인터넷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계속 순환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모다정보통신도 굉장히 크게 올랐다가 지금 살짝 또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고, 효성 ITX 계속해서 좀 강한 모습 보이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결과적으로 사물인터넷은 상반기 내내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그런 섹터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바로 그다음 3D 프린터인데요. 3D 프린터 제가 늘 조심해야 된다 좀 말씀드렸는데 조금 강하게 올라오는 듯 보였습니다. 역시 상승의 제한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STI가 유일하게 3D 프린터 중에서는 실적이 받쳐주는 회사인데 금요일 날이죠.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만 금일도 크게 하락하는 모습은 아닙니다만 결과적으로 지금 신용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좀 접근하시는데 좀 조심하셔야 된다 얘기 드리겠고, 자, 한국 전자결제주 오늘 시장과 더불어 좀 좋지 않은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 관련주 좀 보면 리모델링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차이나 디스카운트 역시 시장의 밀림과 동시에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요거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가장 많이 나왔던 뉴스를 보면 결과적으로 북한의 대외 악재 요건들, 그러니까 즉 무인 항공기부터 시작해서 그런 요인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게 가장 뉴스의 어떤 핵심 부분을 차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방산주를 주목을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일단은 S&T 중공업하고 지금 S&T 중공업 좀 대형주죠. 그 다음에 빅텍, 그죠? 빅텍, 그 다음에 스페코, 스페코하고 퍼스텍. 자, 요 두 종목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스페코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면 결과적으로 스페코의 자회사죠. 3위 각기의 어떤 상승 요인과 더불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퍼스텍은 실적이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그런 부분도 어떤 투자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방산주 지금 관련해서 그럼 따라 들어가도 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따라 들어가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슈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은 또 협력 쪽보다는 조금 강한 대립 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따라가셔도 좀 무방한데, 일단은 좀 실적이 받쳐주는 퍼스텍이나 그 다음에 자회사의 어떤 호재가 있는 스페코 쪽으로 좀 집중을 해서 보시는 전략이 맞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 눌림목에서 잡아 들어가는 그런 전략들 세워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후장 역전 가능한 섹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차인데요. 금요일 날도 전기차를 들고 나왔어요. 그죠? 금요일 날도 여러분들한테 전기차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서 4월장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 봐야 될 섹터가 아닌가. 왜? 자, 첫 번째는 4월장에 모든 전기차들이 거의 출시가 다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전기차들의 어떤 판매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실적적인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삼성 SDI입니다. 그런데 삼성 SDI 보시게 되면 요거 좀 확대해서 볼게요. 자, 삼성 SDI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보시게 되면 자, 금요일도 약한 모습은 아니에요. 그리고 금요일조차도 오후장 역전이 됐죠. 오후장에서 조금 상승을 했는데 금요일도 자, 윗꼬리를 좀 달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상승 쪽에 있다는 거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거래량이 많이 수반이 됐다가 밀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일모직과의 합병 때문에 대한 거래량이 수반이 됐던 부분인데, 그리고 건전한 조정 들어오고 바로 다시 재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 점 참고해 보셔도 삼성 SDI 대형주 쪽에서 결코 나쁘지 않다. 여러 얘기 좀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바로 이제 또 전기차에 관련해서
지금 LG화학도 지금 금일 조금 하락 부분. 우리산업이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죠? 우리산업은 건전한 조정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S텍 마찬가지고 코디에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중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삼성 SDI는 대형주 쪽에서 전기차 대장을 한번 꼽아봤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중소형주 중에서 대장을 한번 찾아보죠. 전기차가 먼저 공급이 되려면요, 가장 먼저 우선시돼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전기차의 충전 인프라입니다. 근데 전기차를 오랫동안 세워놓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자, 10시간 충전해서 한 10시간 정도, 자, 한 5시간, 6시간 타고 다닌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전기차를 오랫동안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렇게 오랫동안 충전할 수 있는 곳, 즉 차라는 것이 어떤 편리성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가정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잠잘 때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그거를 조금 더 확대를 해보자면 사람들이 출근했을 때 혹은 장을 보러 갔을 때 이런 급속 충전 시스템이 가능하면 되는 거예요. 전기차 충전소가 꽉 많으면 거기서 한참 동안 충전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마트의 어떤 마트나 아파트, 그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들 다니는 직장들의 어떤 지하 주차장 쪽에서의 급속 충전기 인프라가 먼저 구축이 될 거라는 게 제 의견이고, 그리고 대다수의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종목 주목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죠? 바로 전기차 급속 충전기와 관련된 코디에스입니다. 이 코디에스는 지금 이미 시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급속 충전기에 대해서. 그래서 요거를, 자, 기법을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상 기법을 좀 녹여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코디에스 확대를 해서, 일단 확대를 하기 전에, 자, 요걸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 하락이 있었고, 자, 여기서 보면 하락이 있고 난 이후에 상승이 나오면 어느 정도의 횡보 구간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 횡보 구간 속에서의 박스권입니다. 그죠? 박스권의 형태를 나타내요. 그러면 지금 구간은 박스권 하단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즉, 이 돌려놓은 지금 심리적 이평선, 바로 22평의 지지를 받고 있는 구간이다. 그렇다면, 자, 요걸 조금 더 확대를 해보자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즉, 박스권이 명확히 보이죠. 그죠? 박스권이 명확히 보이는 자리입니다. 여기랑 여기죠. 그죠? 자, 일단은 5,300~400원대가 박스권 상단으로 보이고, 지금 가격대가 박스권 쪽에서의 하단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격대 충분히 우리가 접근해 볼 만한데요. 자, 이 목표가는 일단은 박스권 상단을 강하게 뚫어낸다면 그 위까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 위까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조금은 급날 구간이 아니다라는 거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고,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은요, 바로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방송 때 지금 여러분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제가 바로 올라가서 공개 방송을 오픈할 거예요. 한 10시쯤부터 오픈이 될 건데요. 10시부터 오픈이 되는 공개 방송에 참석해 주시면 자세한 가격 전략과 여러분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www.sentv.co.kr입니다. 그쪽으로 접속하시면 이렇게 이제 복상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하관이 넓은 복상의 얼굴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 무료 방송을 딱 클릭하시면 여러분들 바로 저랑 소통의 공간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 자, 오늘 아침도 월요일 아침입니다. 장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힘들 내시고요. 자, 들어오셔서 소통의 공간에서 많은 얘기들 나눠보세요. 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병군 멘토였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 지수가 1%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강한데요. 오늘도 장 마감까지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